네, 오늘 스튜디오에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상보육, 무상급식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무상보육 문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전라북도, 강원도는 아예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네. 교육청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3살에서 5살까지 네. 대상으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누리과정에 약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부담할 만한 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누리과정에 그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돈들은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에 의해서 충당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 정률제, 비율에 의해서 줍니다. 즉 내국세의 약 20% 남짓 정도를 해가지고 주는데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내국세의 징수율이, 징수 효과가 한 49조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는 한 39조. 네. 그래서 10조 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10조 원이 부족한 상태로 돈을 주게 되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것의 20%. 예, 10조 원 정도의 이제 일종의 펑크가 난 거죠. 예. 거기다가 내년부터 그 동안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0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펑크가 난 상황에서 지금 이 4조 원의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11만 원,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9만 원의 예산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2012년에 프로젝션을 잘못한 거죠.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에서 비롯돼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확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육청 입장에서는 100% 내년부터 떠안게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교육청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 입장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거 누리과정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법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뭐 누구 탓이냐, 우리 정부하고 교육청이 누구 탓이냐 따지기 전에 일단 이 급한 불은 좀 끄고 차제에 우리가 이 무상복지의 문제, 과연 지금 경기는 매우 침체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지금 경제 성장률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올해도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세수가 당연히 뭐 예상보다 덜 거치는 상황에서 계속 이 복지 부담은 커지는 상황.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여야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우리 국민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육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돼 왔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교육청에서 주던 뭐 중앙교육과정에 신경 안 쓰고 하여튼 우리는 지원 받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왔을 텐데 그 복잡한 내부 거래가 이제 이상해지면서 엄청난 이제 위기에 왔는데 과거에는 3대7 이 정도로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네. 지방의 부담이 이제 전적으로 지방이 부담을 해야 내년부터?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교육청은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하거나 아주 조금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집들에는 이제 지원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중앙 정부는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지금 발행 한도가 연간 한도를 좀 올려가지고 4조 9천억 원 정도 발행 한도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정부는 허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교육청은 아니 그거 우리 빚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사실은 교육청 입장도 교육청이 이해가 채권 되는데 발행하면 교육청의 근데 빚이 많아지는 올해의 거죠. 경우에 보면요. 만 4세, 만 5세도 교육청이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 3세의 경우에 30%를 부담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는 예. 만 3세와 만 4세를 30% 교육청이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중앙정부가 내려주고 이제 교부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교육청 부담이 작년보다 올해 커졌고 올해보다 이제 내년이 훨씬 이제 좀 커지는데 이 문제를 지금 그렇다고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중앙정부도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라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 이제 돈이 없다 이 제 말씀인데. 생각은 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 연설에서 다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야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아직은 간격이 크지만 아마 진짜 난상 토론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려는 이 모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상교육 전혀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예, 다른 경기도하고 이제 전라북도하고 강원도. 3개월, 7개월까지 이제 편성을 해서 좀 더 시간이 있지만 그 세 개 교육청은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전라북도, 강원도는 학부형들이 어린이집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 이대로 당장 가면. 지원이 없으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이상일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정부의 대책이라는 건 교육청 너희들이 채권 발행해라. 그래서 빚을 어져다 써라. 채권 발행 허용할 테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대책을 발표한 건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또 뭐 황우여 지금 교육부총리도 그 정치인 출신이고 교육감님들하고 상당한 그 아마 대화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육문화위 소속인데 뭐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박 의원께서는 내년에 정말 무상 보육이 이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체감하는 국회에서 저는 뭐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그 예산을 주무르는 중요한 위치 아니십니까? 중요하긴 한데 별 뭐 실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난 국정감사와 또 이제 드디어 예산 심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해본 결과 결국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적어도 재정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빚을 내 가면서 지금 재정 적자 재정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 감세한 것을 철회해라. 특히 법인세를 뭐 22%로 줄인 것을 25%로 원상 회복해라.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거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이동풍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이 갑자기 무상복지 논쟁,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가 터진 것이 공교롭게도 또 지방교육청의 그런 예산에 없는 문제도 있지만 경남도의 뭐 홍준표 지사께서 또 들고 나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조기에 뭐랄까요, 대권을 기대하는 분들의 조기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일종의 이념적 이슈 논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나친 이념 논쟁화돼서 접점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3세 내지 5세의 누리과정의 문제, 무상보육 문제를 얘기하는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실상 시도교육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부담을 전가합니다. 근데 이 보육이라는 문제는 전국의 보육에서 예외인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원래 의미로는 중앙사무, 국가사무라는 거죠. 즉 국가가 해결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렇게 천명을 해놓고 실상 집행을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지방 교육청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즉 정부가 내려주는 보통 교부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교육청들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중앙정부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교부금이 좀 많이 넘어가면, 많이 내려가면 항목 불문하고 그중에 여유 때 쓰면 되겠죠. 네, 그게 그랬으면 해결될 텐데.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지금 안 되는 율사이신 문제인데.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율사이시고 또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전 율사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사실 이 법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보 통합은 명백히 되지는 않았는데 누리과정을 보면 사실상 유보 통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온 건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한다라는 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건 법적으로 좀 어색하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비가 돼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 본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사실은 또 교육부나 이쪽은 이게 교육이다 이제는. 그래서 또 유보 통합이 사실상 된 상태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과거에는 보육기관이었지만 이제는 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법적으로 잘 정비를 하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견해차를 좁혀가려는 그런 노력을 진짜 빨리 아주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문제를 푸는 그 근본적인 그 해법에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 논점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보 통합의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육이라는 것을 교육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보육 말 그대로 저스트한 보육으로 볼 거냐, 이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왜 이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해야 되는 보육 문제인데 왜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아마 교육감님들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의 울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오죽 근거를 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교육으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교육은 교육 자체가 있으니까 또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3살에서 이 5살. 문제를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4세하고 만 4세하고 만 5세를 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육이라고 주장을 하시려고 했다면 교육감님들께서 물론 요번에 선출된 교육감도 계셨고 하니까, 그러나 쭉 어떻게 보면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과거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돈의 문제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자, 3살에서 5살까지 자녀 좀 부모들이 그동안 지원을 받아왔는데 네. 그 액수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죠?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1만 원, 네. 그리고 사립유치원하고 일반 어린이집은 약 29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1인당 월 금액이니까요. 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상 보육이 정말로 중단이 되면은 11만 원, 29만 원 다 내년 전부 다 교육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두 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수입이 적은 이제 큰일 날 문제죠. 서민들이나 맞벌이 가정도 굉장히 그럼요.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무상 보육을 못 한다. 근데 사실 이 저출산 때문에 이 어린이 숫자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육 예산은 갈수록 예산은 점점 지금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육 대상,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만 5세에서 그다음에는 이제 3세에서 5세까지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늘어났고 지금 저는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우리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제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뭐 지적할 만한 것이 어떤 거냐면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20년부터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되고 그래서 물론 농촌에서는 지금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이 되면서 제가 속한 용인을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하나가 모자라 가지고 한 점심 때 12시 반이 있고 1시 반이 있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 신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설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꽤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다. 또 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의 머릿수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는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육까지 책임지니까 보육을 교육으로 보고 책임을 지는 상황이어서 학생 수는 2020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도 이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장관 부재 중인 가운데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힘에서 좀 눌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시도교육청들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데 정부의 지원조차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는 하지만 내년으로 넘긴 2월금이라든지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 예. 2월금이나 불용금이 적지 않다. 예. 다 합치면 뭐 4조가 넘는다. 이런 일부 예.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육료로 넘겼으면 안 되느냐. 이런 예. 지적이 있는데. 이제 동문서답인데요. 네. 그 전에 잠깐 이제 말씀 잠깐 한 마디만 좀 하고 그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준다. 이것은 진짜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 이 경제적인 논리도 틀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저출산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가 늘려야 되거든요. 출산을 늘려야 됩니다. 출산을 늘리려면 우리 어머니들로부터 적어도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급식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성혼의 그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점점 주니까 예. 교육 예산을 줄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교육 예산을 국가 늘려야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는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투자라는 것은 이미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뭐 스웨덴의 미르달이라는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군나루 받았는데 미르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어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국가 백년지대계다. 특히 여성의 노동 참가를 촉진시켜가지고 국가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금 지금 2월금. 불용 2월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불용액은 중앙정부 불용액이 훨씬 높습니다. 한 4%가량 됩니다. 근데 지방교육청들의 지금 불용액 그 규모가 한 2.7%. 중앙정부가 안 쓰는 돈보다 지방정부가 안 쓰는 돈이 더 적습니다. 그건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원래 예산은 잡았는데 연말까지 못 쓴 돈. 그렇습니다. 이걸 불용. 또 2월금. 그 해에 쓸 것을 못 쓰고 넘긴 건데요. 지금 지방교육청의 2월금들의 대부분이라는 게 학교 건물 짓고 뭐 시설 만들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항목을 지켜야 되고 이런- 또 내년 가면 반드시 그 용도에 따라 써야 되는 집행을 거예요.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돌릴 좀 수가 해봅니다. 없다. 그러니까 뭐 2월금 불용액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쥐어짜야 되는데 아마 좀 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우리 이재정 경기 교육감님께서 돈이 없어 진짜 못한다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네. 이게 뭐 꼭 경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전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과연 이 교육청 예산에서 전략하고 아껴서 낭비할 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까 봤더니 지금 이제 2010년 예산에서 이게 결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안 나온 겁니다. 결산이 된 2013년 예산을 보면
직원 복지비, 직무 수행 경비, 여비, 운영비, 업무 추진비 사실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아껴서 이 누리과정 감당하기는 뭐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서 뭐 이월금 불용액도 아끼고 이것도 좀 아껴서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교육은 뭐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그 우리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셨고 그 이게 지금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문제 과연 그러니까 이 무상의 문제죠. 무상의 문제. 저는 사실은 보육은 이게 뭐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해에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연봉 44,000파운드 이상이면 육아수당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도 뭐 이런 복지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다음에 또 육아 지원 안 한다. 경기도의 경우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급식이 필요하느냐? 아, 급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뭐 계층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부산의 한 시의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도 부산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145명 중에 모두가 무상급식 필요 없다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로 나가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에 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쓰레기 처리 하지 말자는 얘기는 유상급식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문제는 그건 조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그 남아서 버리는 음식을 제조하는 비용도 또 그거는 뭐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집에서 먹는 밥보다 못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우리가 위화감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일부 저 대구나 이런 데서는 저 전면 무상 급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화감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고소득층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는 셈이잖아요. 무상급식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해서 저소득층의 좀 어려운 가정에 좀 더 좋은 질의 급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뭐 제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무상급식까지 넘어가 저 버렸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이제 경기도 교육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예산 지출, 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 조정과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느 특정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지방정부보다도 중앙정부의 방만한 예산 지출 부분은 박근혜 정부조차도 재정개혁,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뭐 무상보육 문제, 특히 누리과정의 3세, 5세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급식,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이 당장 중단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야권 성향의 소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뭐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의 격렬한 논쟁이 소위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정면 승부를 했다가 패배하고 시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선에서는 저희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했고 박근혜 후보조차도 경제민주화를 차용을 했고 뿐더러 보편적 복지의 일부를 차용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뭐 차용이라는 표현은 뭐 제가 좀 동의하지 어렵겠지만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 누리과정, 이것도 보편적 복지의 과정으로서 전부 다 국가 책임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무상보육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보육이냐,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일종의 공감대,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금 다시 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좀 어느 정도 국가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 문제의 불거진 원인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해라. 지방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방에서 빚을 내라. 이건 안 되는 거고, 저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잘 사는 슈퍼 부자분들에게 감세해 준 부분을 원상회복해서 그 부분 재원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박근혜 정부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이다. 네, 그 단계 가기 전에 요거 한번 이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뭐를 가장 강조하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도 선거 공약이고 작년 초에 보육사업처럼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조치는 이거 보육사업 전부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지원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저도 대선 때 제가 뭐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했는데 사실은 뭐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자꾸 무상이 늘어나고 전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초연금 문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 70%로 후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야가 아마 새 정부 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결국 시행령을 담아가지고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였죠. 그런데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 돈이죠. 올해 들어서 이 예산 편성하려다 보니까 세금이 안 이게 안 거쳐서, 그러니 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말은 있죠. 예, 느닷없이 내년부터 다 부담하게 되는데 재정 교부금은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거를 무슨 아까 일부 어떤 정치인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좀 쟁점화를 해서 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제 불거진 상황이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점검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하든지 말든지. 무상보육. 무상급식이었거든요. 급식은 무상급식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무상보육 우리가 돈 그렇게 못 도와주니까 그거는 진짜 지방에서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빚을 내든지 해서 좀 하죠. 근데 그 말씀에는 조금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네. 일단은 어떤 게 더 급한 법규에 건가요?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정부는 교육청이 내년부터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교육부는 예산 신청할 때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2조 1,400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 이거를 예산 편성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거죠. 기재부가 깎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원께서는 됐던 어떤 건데, 게 더 돈이 없다면 어떤 게 더 뭐 우선돼야 된다고 지방 보십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무상급식은 사실은 뭐 이제 학교 급식법을 놓고 또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무상급식은 지금 대구나 울산이나 경남이나 이거는 저 100%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소득층과 농어촌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무상보육처럼 다 100% 무상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서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없이 얘기를 했었죠.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니까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을 더 급하다든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중앙정부 이거를 차원에서는. 어디다 우선순위를, 사실은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다 중요한 문제고,
저는 지금 보육의 문제는 당장 1월부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짜야 되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각 교육청의 재량에 좀 맡겨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별로 좀 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경남에서 지사가 800억 원 가량을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경남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 뵈면요, 걱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은 무지하게 급증했습니다. 지금 2조 6천억 원 가량 갔는데요. 학교 안전시설 예산은 지금 엄청 깎였습니다. 2010년 대비하면 지금 3조 7,060억 원, 5조에서 지금 32.4% 깎여서, 저도 이번에 국감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노후된 학교가 너무 많은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느냐, 급식 때문에 못하겠다는 교장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급식이냐 안전이냐, 이월금이냐 불용금이냐 그러면 다 항목이 있어서 항목 간의 전용은 안 되는 전용할 수 걸로 없는 돼 거예요. 있던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 이제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저 통계, 저 그래프는 뭐 선거 때마다 우리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부터 여러 뭐 또 시도지사 후보, 또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쓴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 그래프에는 결국 이제 학교 시설, 뭐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설 중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2014년도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이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과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리달이라는 참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얘기했듯이 이미 1930년대 스웨덴 사회를 전망하고 했던 그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석인데요. 그 당시에 스웨덴이 뭐 세계적인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저출산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이상일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출산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불과 1.0 몇 프로 정도일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고요. 거기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모든 문제가 사실 젊은이들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성의 노동 참가가 어려워지고 있고, 학교가 지금 비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만 가도, 저는 대전 서구울입니다만은 정말로 잘 지어놓은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불과 몇백 명도 안 되는,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무상급식의 문제와 무상보육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그 어머니들의 가계의 어떤 생활비를 줄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투자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소득을, 실제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또 어머니로부터 여성들의 일종의 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노동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전체 국가 경쟁이 늘어나고, 또 출산율을 늘리는 국가 백년지 대계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저렇게 이제 뭐 학교 시설이나 이렇게 비교를.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지점 말씀드릴게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단에 저는 해결할 수 오산이라고 없지만, 생각합니다. 단에 해결할 수 그러니까 없지만 상당부분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맞죠. 있는 건데, 지금 부모들께서 뭐 이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 안 낳고 하는 게,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해주면 아마 저출산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 그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제 딸아이가 오늘 수능을 봤습니다. 고3입니다. 제 아들도 오늘 수능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대박 나길 바랍니다. 두 분 다 좋은 성적이 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고3인데 이렇습니다. 그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기를 시설 중요하지요. 싫어해요. 예. 왜냐? 참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래 뭐 어디 다른 공중 화장실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화장실 문제 이야기했지만 성면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예, 성면의 문제,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게 상호 상충 관계에 있거든요. 이 급식 예산이 늘어나면, 아까도 뭐 교부금의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늘어나니 여기는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다 뭐다 잔뜩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복지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과 논의를 해야 되겠다. 예, 시간이 이런 많지 생각이 않아서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 궁금증을 대신해서 제가 여쭌다고 보면은 그렇게 정책의 예산 우선순위가 그러면 시설 안전이 우선이냐 뭐 이게 우선이냐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국가 백년지 대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더라도 교육 예산의 덩치 자체를 좀 늘려주면 안 되냐 이런 궁금증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먼저 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연속으로 하셨으니까. 국방비라든가 뭐 다른 예산들보다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일종의 숙명이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을 줄이다가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면적인 공약으로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으로는 그래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뉘앙스로는까지는 갔습니다. 자, 당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칩시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로 부자인분들에게 조세 감면, 비과세 감면 다 해주고 대기업, 재벌 대기업 비과세 조세 감면 다 해주고 심지어 법인세 인하까지 해줘서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해가지고 재원을 만들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 투입하느냐?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야당의 공약은 홀대하고 당신께서 하신 공약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도교육청 니네들이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나라 국가 예산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국가 GDP 대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세금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른 차원에서 재정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출 규모에서 방만하게 쓰여지는 예산들 철저하게 통제하고 복지사업도 이제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 타당성이 있는지도 거쳐야 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용이라든지 뭐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비교적 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하에 어느 정도의 선별적 보편적 복지가 절충을 이루고 있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무려 200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다가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 또 교육청 다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잘 해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금 경남도와 경기도에서 지금 그나마 분담하는 것도 안 해주겠다, 축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원 마련, 네. 세수 확보 이게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계에 온 거예요. 왜 이 시점이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수에 대한 한계가 고정을 시켜놓고 하니까 한계가 없죠. 이걸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일단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걸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지자체 형편에 맞게 사정에 따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무상급식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했던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줘서 법인세 인하해줘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법인세 인하는 과표 표준 200억 원 이상 25%포인트에서 22로 유지를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법인세 인하가 맞느냐? 뭐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늘려야 된다는 야당 주장도 있고 온상해보아라 이거 더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없지 않습니까? 일부 그래도? 있죠. 그런데 그런가요? 이 법인세 문제는 뭐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야당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에 더 충격을 줬다.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이다. 동태적으로 장기간, 중장기간으로 이게 과연 국민소득이 올라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저기를 재벌 하고 기업들의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가면 사내 유보금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거를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이니 몇 년 동안 지금 정태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논의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이 시점인가? 지금 제가 보기에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거 하지 말자는 여론이 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네.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대구 제가 아까 경남이라고 그랬는데 경북이 맞고, 대구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하고 이제 우리 농어촌만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체 예산 중에 무상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는 5%예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증가율이 서울, 경기는 지금 2012년 대비 2014년 54.8%, 경기 28.1%가 올랐는데 대구는 12.2%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꼭 정답이라고 아니요.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상일 의원님 네. 잠깐. 그러니까 이상일 자치단체 의원님의 사정에 이제 오늘 따라서 제가 토론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모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도 그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 정권의 일종의 스탠스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태, 그리고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전면적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부 보편적 복지 공약들, 야당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것들을 차용했습니다. 반대하시겠지만 차용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초기에 경제민주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공약들이 이미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들어보십시오.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아까 대통령께서 인증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70%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조하는 점은 왜 표를 얻을 때는 야당의 야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상당 부분 채가고 이제 와서 집권한 이후에는 예산 타령을 하느냐. 그래서 그럼 예산 타령, 그 한계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 한계를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 OECD에서 실효율, 법인세 실효율을 따져보면 선진 제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법인세가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구조조정과 함께 과거 이명박 정부에 했던 부자감세, 특히 법인세 세율 인하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면 더군다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마는 자원외교에서 날렸던 30몇 조, 그리고 강바닥에 때려 부었던 그 4대강의 20조, 그런 58조면 무상보육 제 예산 아직 따져보니까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집권당으로서 조금 책임을 지신 많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필요하다고 해야지. 봐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선심 경쟁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일관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 산무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상 의료까지 있었거든요. 반값 등록금에. 그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죠. 이제 와서 우리도 지금 경제 상황이 이래서 그걸 못 지키게 됐다.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저는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리고 이 예산을 만드는 방법은 과연 법인세 인상이 그게 지고지선한 대책인지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건 굉장히 쉬운 발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무상복지를 했을 때 표 얻기 위해서 했던 발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를 올려서 과연 경제에 얼마나 어떤 충격을 줄까?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을 더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잘 법인세 알겠습니다.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정말 국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두 당이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러고 오늘 있습니다. 시간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로서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